에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죠.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인터뷰 때 제가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표님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신 말이 2600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드디어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말씀을 하실 때 그때가 아마 장이 끝난 직후였을 거예요. 12월 완전히 말로 기억하는데 그쯤에는 이 상반기 매부리투에 다시 언제쯤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사실 한 4월쯤에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처까지 많이 갔었죠 사실은. 2580까지 갔다가 또 빠져가지고요. 네, 그때가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20 남았구나 하는데 이게 척 빠져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2600을 콕 찍어가지고 2600 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2600이란 숫자를 그냥 뭐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제가 잘 모르는 심오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뭐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3316에서 지수가 빠졌잖아요. 2021년 6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3300에서 얼마까지 빠졌나라고 보면 작년 9월 말에 2134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3300에서 2100 빠졌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33에서 22가 되면 33% 빠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의 35% 가까이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 얼마 빠졌냐라고 보면 35% 빠졌었어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또 그렇게 아니네요. 예, 코로나 때는 너무 단기간에 한 2달 만에 급락하다 보니까 충격이 좀 컸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뭐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빠졌던 거라서. 근데 코로나 같은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도 지수가 35% 빠진 거였거든요. S&P 500도 35% 빠지고. 그런데 작년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거 막 48% 빠졌어요. 아이고. 네,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 정도로 좀 너무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줬었고, 근데 왜 과도하게 빠졌느냐라고 보면 페드가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이제 3,300에서 2,100까지 갔는데 그렇게 보면 한 1200포인트 빠졌잖아요. 1200포인트에서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 수열에 의하면 38%, 50%, 그 다음에 62% 요게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는데 낙폭의 40%, 38% 수준이 2600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장도 이 베어마켓 랠리가 최소한 낙폭의 38% 정도는 항상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률적으로 2600원 뭐 어떤 상황이라도 2600원 간다. 그런 마음이라서 그러면 다음 2600대 뵙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그게 4월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금 박 대표님 말씀 중에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가 좀 들어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여튼 지수가 회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투심이 좀 좋거든요. 다시 지금 들어가야 되나? 지금 꿈틀꿈틀 그러는 마음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에 입각해보면 지금 좀 약간 도망갈 것 같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지금 또 뭐 경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기미도 보인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갈 상황인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S&P 500이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바로 지난주였죠. 맞아요. 지난주에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마켓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 건가라고 보면 지난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가 났잖아요. 그 52주 신고가가 난 거는 그러면 작년 5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 주식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은 전부 다 어느 시점에 샀던 수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이 난 구간에 언제 주식을 샀어야 되냐? 베어마켓으로 진입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제 베어마켓이니까 주식을 당분간 쉬고 현금화를 시키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주식을 사려고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51,800원 찍고 나서 지금 72,000원 됐고 그죠? 하이닉스 저점에서 50% 올랐고 미국 시장이 이제 불마켓으로 진입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는 101불 갔다가 지금 네. 240불이고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는 신고가 420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나 아니면 어떤 경제단체에서나 교수님이나 그 얘기해 주실 때 이제는 불마켓으로 진입했어요. 이럴 때가 사실은 주식을 하기 좋은 때가 아니고 결국은 주가가 쌀 때 사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으로 진입했습니다라고 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봐지고요. 이제는 불마켓으로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 주식 쭉 보잖아요. S&P 500이 PER이 15배 갔다가 지금 18.8배예요. 애매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2200, 2300, 2400 계속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2600 가면 애매해져요. S&P 500이 3,300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니 2020년 3년 상반기에 저는 4,300 갈 것 같은데 근데 4,300 가면 애매하다는 거죠. 저희처럼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엄청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불마켓으로 진입했으니까 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해도 돼요. 베어마켓으로 진입했을 때도 한 3개월이 보면 패닉 셀링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그 패닉 셀링에 바겐 헌팅을 하는 찬스로 삼았어야 되는 거고 이제 불마켓으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살 주식은 많거든요. 살 주식은 많은데 점점 더 지수가 올라오면 올수록 분위기는 이제 과열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때다. 예, 그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장세에 대해서 좀 후반부에 좀 더 여쭙겠지만 마침 살 주식이 좀 많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얻고 다음 질문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간단한 힌트를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올해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 제일 좋았던 이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 엔비디아도 있고 퀄컴도 있고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좋은 주식이 되게 많아요. 브로드컴 뭐 등등 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좋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50%나 빠진 거예요 작년에. 그 말씀 많이 하셨죠. 네. 작년부터.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죠. 예. 그 순서를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이후에 저금리 상황 만들어지면서 이제 불마켓으로 바뀌었을 때 제가 백화점에 이제 바겐 세일이 시작되면서 백화점 셔터 문이 쫙 열리는데 달려가서 제가 뭐 사지 말라고 그랬죠. 두루마리 휴지 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널려 있으니까요. 두루마리 휴지는 그냥 집 앞에 편의점 가도 있고 이마트 가도 있고 홈플러스 가서 다 있잖아요. 그 백화점에서 셔터 문을 열었을 때 한정품. 요거는 딱 하나밖에 안 팔아요. 요거는 딱 5개밖에 안 팝니다. 그런 거에 몰려가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플레이어가 누구지 봤더니 아니 AI에 가장 제일 필요한 게 GPU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A100 H100 이런 GPU가 필요하다는데 아니 AMD나 인텔도 만들지 않아? 라고 봤더니 엔비디아가 92% 만들고 AMD 5% 인텔 뭐 조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주식부터 사야 되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고점이 320이었는데 420불까지 가버리잖아요. 지난번에도 와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게 명품 기업을 사야 되는데 그 명품 기업의 기준이 뭐냐? 대체 불가한 제품을 파는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 AI 생태계를 봤더니 GPU만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GPU 플러스 메모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메모리는 너무 범용화 제품 돼가지고 가격도 많이 싸졌던데 라고 보는데 이 고성능 GPU에 맞는 고성능 메모리가 또 필요한 거죠. 네. 그게
HBM3라고 하는 지금 하이닉스만 생산하고 네. 있다. 그러고 보니까 아니 메모리에서 이 고성능 GPU에 가장 맞는 거는 HBM3라는데 하이닉스밖에 안 하고 있어. 하이닉스가 지금 적자나고 안 나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까. 근데 다음 차세대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가 불마켓이 오는데 거기서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대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올해 50%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30%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금 이 밸류 체인 상에서 이 AI 모멘텀의 밸류 체인 상에서 다음 뭐지? 그러면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못하나? 삼성전자 연말 마이크론은 내년 초? 뭐 한대요. 그거 아예 못하는 기술이 아니라 네.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10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2013, 14, 15년도 동안 그때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때 강했을 때 모멘텀이 뭐였나 봤더니 그때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지금은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거 5로 넘어가게끔 뭔가 강력한 무슨 동기가 생겨야 되는데 AI라는 게 빵 터져준 거죠.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언제 팔아야 되죠? 이익이 많이 날 때. 지금 이익 퍼가 낮을 때 팔아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이익이 많이 나서 이제 PR이 낮아질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익 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보여준 그 그래프를 따라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는 패밀리스잖아요. 설계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엔비디아 누가 만들어줘요? TSMC가 만들어주는데 TSMC가 지난번에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해가지고 확 따라 샀다가 보니까 또 팔았대 하니까 또 빠지고 그렇죠. 그죠? 지정학적이고. 네. 그러면 막 갈팡질팡 하는데 실제로 TSMC 없이 엔비디아가 만약에 지정학적 문제로 TSMC가 정말로 가동 불가한 상황이면 엔비디아 못 올라가죠. 못 그렇죠. 올라갈 거죠. 찍어내지 못하는데. 네, 그런 거 보면 지금은 뭐 TSMC 사도 먹을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사도 우리가 금리 대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다 15%에서 30% 이상 날 것 같으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시장은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우리 박 대표님이 테슬라가 매우 저점했을 때 사실상 한국에서 발굴하신 걸로 굉장히 명성을 떨치셨잖아요. 지금 테슬라가 뭐 고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최근에 주가가 확 땡기고 있지만 전고점까지는 아직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한 복기를 항상 이제 하는 버릇을 길러야 되거든요. 맞았든 틀렸든. 네, 맞았든 틀렸든. 옛날에 내가 테슬라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테슬라가 또 고점 대비 박살이 났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았는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처음에 이거는 제2의 애플이네. 그죠? 애플 모먼트라는 최근에 아이폰 모먼트라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번에는 자동차 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3,500조, 1년에 3,500조 시장인데 이 시장에 애플 스마트폰처럼 스마트카의 혁명을 만드는 게 테슬라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수익이 나기 전에는 잘 안 사거든요. 근데 실적이 딱 나는 시점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섰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박살이 나는데 강화 보니까 테슬라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제 1조 달러 가는 기업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40불 뭐 요럴 때였어요. 네. 40불 이러던 게 400불이 넘어갔었잖아요. 420불.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나는데 이거 대중들이 인지하기 전에 주식을 사야 제가 수익이 난다라고 투자의 본질 제가 처음에 썼던 책에. 근데 너무 이제 대중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유튜브라는 것 때문에 정보가 빠르게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1조 달러를 훌러덩 넘었으니까 이거는 너무
빨리 너무 주가가 빨리 갔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가격으로는 700불에서 저희가 3분의 1 줄였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이상의 가격은 조금 거품인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던 거였고요. 그랬다가 지금 얼마 전에 101불까지 빠졌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한테도 박전무 테슬라 같은 주식을 10년 그냥 들고 가야지 그걸 매매를 하는 거 아니지 그런 댓글도 많았었고 그런데 결국은 보면 주가가 400불에서 100불 갔으니까 75% 빠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운동선수는 기본기, 그죠? 기본기가 뭐죠? 체력이잖아요. 기본기 체력을 유지해야 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의 기본기는 계속 밸류에이션 체크예요. 그러면, 이번에 101불까지 떨어졌을 때 80불 얘기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400불에서 100불 갔는데, 거기서 무슨 80불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해보니까, PR이 21배까지 빠지더라고요. 테슬라 같은 그런 성장주가 PR이 21배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 21배라도 성장이 꺾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거죠. 예. 그러면 테슬라 같은 기업은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중에 이익은 따라오겠다는 나름이니까 30만 대에서 50만 대에서 90만 대에서 작년에 130만 대에서 올해 180만 대인데 이 180만 대 가는 구도가 깨지는 건가 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보조금이 이제 중단되는 중국에서 중단되니까 그만큼 가격을 인하를 하고 가격을 인하를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회사부터 포드나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죽을 맛이죠.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이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넘어왔을 때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했었던 모습하고도 되게 비슷하고요. 그런 모습에서 테슬라가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6.8%나 되는 엄청난 이제 그 가격 경쟁력과 이익 경쟁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21배야? 아우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제롬 파월한테 편지라도 보내고 싶죠. 아니 이렇게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다니.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제가 엔비디아 PER 70배 넘어가고 해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게 가니까 너무 잘못 팔았나? 근데 PER 70배 넘어가면 사실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도 400불에서 110불까지 빠져줬잖아요. 어우 땡큐 베리 마치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러면 엔비디아가 박살났는데 엔비디아의 그동안에 AI를 할 때 이 병렬 구조로 GPU가 쓰이는 게 앞단의 시장이 그러면 없어졌나 보면 자율주행 차는 자율주행 차대로 되고 있고 거기다가 생뚱맞게 생성형 AI 와 이런 게 생겨서 그런 모멘텀이 생기는데 엔비디아의 PER도 20배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말 명품 기업이에요. 정말 이런 명품 기업을 제가 명품 백 사지 마시고 명품 기업 주식 사서 2023년도에 명품 백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건 지나온 얘기고요. 그러면 테슬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240불까지 왔어요. PR이 얼마냐면 70배가 됐어요. 또 70배가 됐어요. 70배가 됐어요. 애매하죠. 애매하고 GM하고 포드랑 충전 시설도 이제 테슬라의 방식으로 이제 묶는다더라. 그 얘기에 한 번 더 오르가면서 11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충전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아니면 다다음 분기에 이익으로 이게 뭔가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테슬라가 계속 전기차 이 밸류 체인의 헤게모니를 계속 쥐고 가는 건 맞는데 그렇다면 여기 240불대 구간에서는 조금 또 기다리면 PER 50배 밑에서 살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제 머릿속에는 하반기로 가면서 또 뭐 무슨 이슈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70불에서 테슬라가 이번에 조금 금리와 관련된 무슨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으면 한 27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조금, 예, 한번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